반갑습니다. 태민익 코인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2월 22일 저녁 10시 17분입니다. 금일 비트코인 흐름 보고, 그리고 알트코인 DYDX라는 알트코인 종목 하나만 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차트의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때 일봉 오늘 종가 마감이 5일선을 이탈하면 우선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매도 포지션, 즉 5일선 상승 중에서 이 5일선을 이탈하고 종가 마감을 하면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락 반전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의 고점에서 5일선을 잘 물고 가다가 5일선을 이렇게 잘 물고 가다가 5일선을 이탈하는 형태의 음봉 캔들이 나오면 우선은 매도 포지션을 하고 반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이제 매매하는데 원칙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5일선을 이탈하고 종가 마감해서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뒀는데 운이 좋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올라갈 때 안 팔길 잘했네, 다시 가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운 좋게 얻어 걸리면 원칙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매매, 그 다음에 또 다른 매매를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다시 이분은 홀딩을 합니다. 홀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진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항상 이제 내만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나쁜 습관은 아예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은 5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5일선을 다시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는지, 아니면 5일선을 이탈하고 음봉이 하나 더 나온다면 20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이때 이 기준 장대 양봉의 몸통의 절반이 위치한 지금 20선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20선을 지지해 주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면 25.2K가 여기죠. 빨간 색깔 보시면 중요한 저항 라인이죠. 그러니까 25.2K를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승의 전환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 좀 희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5.2K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최근 일봉상 25.2K의 저항을 막고 내려오고 막고 내려오고 막고 내려오고, 어쨌든 지금 3번이죠. 하나 둘 셋, 3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항을 막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고,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뜬다면 결국은 또 조정 기간 하다가 다시 재돌파를 한번 시도하러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 지금 일봉상에서 추세선을 딱 그어보겠습니다. 딱 그어보면 지금 상승 추세, 즉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효합니다. 유효하나 단기적인 추세에는 약간은 지금 단기 추세는 깨졌습니다. 그거는 4시간 봉을 가지고 단기 흐름을 잠깐 살펴볼 텐데, 우선 이 추세선을 이제 다들 그리실 텐데, 추세선도 뭐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추세선을 긋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굳이 긋지 않아도 우리가 이게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러니까 상승 추세인지 하향인지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 있지만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추세가 뒤바뀌는 거죠. 뒤바뀌는 순간을 우리가 파악하는 순간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추세선을 긋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도 하나의 지지선이 될 수 있고 저항선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상승 추세라고 할지라도 이게 주가가 계속 끝없이 오르진 않습니다. 지금 중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이 나오면서 추세를 이어나가는 이런 흐름인데, 자, 이 추세선, 일봉상의 추세선은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다라는 관점은 계속 가져가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승 추세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붕괴가 돼요. 만약에 음봉으로 여기에 우리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이 추세선을 이탈해 버린다. 이탈을 했을 때는 이제
어때요? 하락 추세로 추세가 뒤바뀌는 순간이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매도를 하거나 뭐 익절을 하거나 뭐 어떤 대응을 해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일봉상에서 이탈하는 캔들이 즉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는 때, 그러니까 이거죠. 추세선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막 이렇게 가고 있다가 뚝 빠져요. 뚝 빠지는데 이 빠질 때 다시 이 지지였던, 즉 상승 추세 지지선이었던 이 구간은 지금 저항으로 바뀐 거죠. 저항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시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 이 시도할 때 강한 양봉이라든지 그리고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 저항을 뚫으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맞고 내려올 때, 맞고 내려오면은 이제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세선은 항상 좀 그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단기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시간 봉에서는 지금 단기 추세선을 딱 그어보면 여기 저점이죠.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저점 여기를 이탈했죠. 지금 어떤 식이죠? 이렇게 이탈하고 지금 돌파를 다시 하려는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맞고 내려오면은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빅쇼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긴장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매수를 안 하고 그냥 관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요 지지 라인이죠. 다시 그어볼게요. 똑바르게. 자, 여기가 주요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 가격대가 얼마냐면 23,840, 23.84K.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빅숏이 나올 수 있다. 즉 큰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지지를 테스트하는 지금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선은 지켜졌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23.84K가 제일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단기 흐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내일 새벽에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한 번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떨어졌다고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흐름을 확인하시고 매수를 내일이나 좀 보시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DYDX라는 코인이에요. DYDX. 자, 이 코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텐데, 이 코인 지금 매수 타점은 없습니다. 매수 타점은 없고,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좋진 않으나, 우선 이평선을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정배열 구간에 있다. 일봉상에서 아직까지 정배열이 된 종목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DYDX는 지금 일봉상 정배열 구간에 있다. 즉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모두 지금 제자리에 있고, 다만 지금 여기죠. 이 단기 이평선 5선 20선과 중기 장기 이평선의 이격차가 조금은 있다. 이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보실 거는 제가 파동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DYDX 이 친구는 이 바닥에서 1파, 그리고 2파, 3파가 나오고 지금 4파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4파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1파, 그리고 여기가 2파, 여기가 2파, 3파, 4파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ABC로 4파의 조정이 한 번 더 나오고 올라갈지, 그거는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
3파를 우리 상승파동의 3파동을 잠깐 보시면 3파동에서 자, 소분할을 해보면 3의 1파, 3의 2파, 3의 3파, 3의 4파, 3의 5파 이렇게 5개로 소분화해 볼 수 있고 조정파동의 4파동이죠. 조정파동의 4파동의 저점의 위치예요. 저점의 위치가 3파동의 3의 4파죠. 3-4파동의 저점 부분과 유사하다. 즉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어쨌든 요거는 3파. 3파도 거래량이 가장 강하고 길이도 파동의 길이도 가장 큰 이게 3파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확인해 볼 수 있고 3파 다음에 조정파동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가 4파 조정일지 그리고 여기서 5파가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A, B, C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A, B, C가 나오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 확신해 볼 수 있는 거는 상승파동의 5파동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고 주봉상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주봉상에서는 패턴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주봉상 DYDX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 어떠냐 주봉을 딱 봤을 때 이게 보여야 되죠. 바닥 하나 둘 세 개의 바닥이죠. 주봉은 일봉보다 기간적인 이 요소가 아주 더 많죠. 근데 이 세 개의 바닥이 있습니다. 저점에 하락권의 저점에서 세 개의 바닥 그리고 서로 충분하게 이렇게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서 똑같은 바닥의 일부가 아니라는 게 우리 확인이 돼야겠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블바닥, 쌍바닥 혹은 지금 얘는 삼중바닥이죠. 쓰리바닥이라고도 합니다. 삼중바닥의 형태의 주봉상 패턴이다. 자 그러면 주봉상에서 자 여기 고점이죠. 여기가 우리는 더블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리바닥에서의 저항 여기가 우리가 넥라인이라고 보죠. 넥라인. 여기 넥라인은 이제 저항대인데 여기를 돌파를 할 때가 중요합니다. 돌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돌파해야 되냐? 더블 바닥이든 삼중 바닥이든 마지막 바닥에서 돌파를 할 때, 즉 넥라인을 돌파를 할 때는 반드시 양봉이 나와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는 것이 좋은 흐름, 좋은 신호다, 시그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하락의 바닥권에서 더블 바닥이든 삼중 바닥은 우리가 좀 상승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상승이죠. 상승의 꼭대기 고점 부근에서 더블 바닥이나 쓰리 바닥은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 후에 나타나는 즉 고점에서 나타나는 바닥형에서는 추세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DYDX는 주봉상에서 큰 3번의 삼중 바닥이 지금 나와주었고 돌파를 했죠. 여기를 돌파를 할 때, 자,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 돌파를 할 때 어땠죠? 음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봉으로 양봉 6개로 저항을 뚫었습니다. 넥라인을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었다. 어디서? 주봉상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왔죠. 다시 이 넥라인을 리테스트를 하러 가는, 즉 요렇게 가다가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요런 모양인데 지금 이 캔들의 패턴도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번 주까지는 음봉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양봉이 뜬다. 색깔을 바꿔볼게요. 다음 주에 얘가 양봉이 뜨면 주봉상 양봉이 뜨면 얘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블바닥에서 삼중바닥이죠. 여기서 우리가 목표치를 계산해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대략 상승을
하면 이 목표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넥라인이죠. 넥라인의 주요 바닥권의 고점이죠. 고점의 가격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고점 가격을 체크를 해라. 그러면 1번 고점 가격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고점이 2.728, 여기가 2.730. 자, 고점 가격은 2.73달러고, 자,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제일 저점이 여기죠. 여기에 가격대가 1.005달러입니다. 1.005달러. 그러면 고점 가격이 2.7달러, 뒤에는 뺄게요. 2.7달러 빼기 1.005달러니까 1달러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6이라는 목표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고점이었던 가격이 2.7달러였죠. 그럼 2.7달러. 자, 언덕 부근의 제일 높은 넥라인의 가격대가 2.7달러 플러스 여기서 저점을 뺀 가격이 1.6이라는 목표가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4.3달러까지의 목표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4.3달러까지. 그럼 좀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워보고 4.3달러가 얼마냐? 4.3달러가 4.3. 뭐 대략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주봉상에서 현재 시점에서 대략 한 뭐 65%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자, 주봉상입니다. 주봉상에서 65%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봉상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 자, DYDX도 첫 번째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시체가 없습니다. 즉 매물대 저항이 그렇게 다른 타 코인에 비해 약하다, 강하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상장 이후에 거래량을 초과하고 압도하는 대량 거래가 주봉상에서 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조정이 끝나면은 크게 한번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다만 이제 시간적인 우리가 인내는 좀 필요하고 지금 당장 매수하는 타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지켜보시면서 계속 분석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결국 지금 주봉상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상승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주봉상에서 파동이 나온 이후에 아직 끝난 모양이 없어요. 즉 꼭지죠. 단기 꼭대기 따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승이 끝난 모양의 캔들 패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았고 거래량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오늘 새벽, 내일 새벽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매매는 어차피 이렇게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차트 공부,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막 감이라고 해야 되나? 감에 의한 매매 혹은 뇌동 매매로 이제 좀 계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기준 원칙을 반드시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